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특별 인터뷰입니다. 원희룡 대장동 일타 강사, 또 전 제주지사, 아주 다양한 경력이 있고, 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이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의 특징은 이번에 그 대선 여러 후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남들이 갖지 않은 특징. 그거는 바로 뭐냐? 정권 교체를 처음부터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정권 교체의 담론을 제일 먼저 했고, 그리고 대장동 수사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신념적인 것을 갖고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바로 대장동의 일타 강사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 아내가 되시는 그 강윤영 의학 박사, 신경정신과 전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정상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벗어난 이재명 씨의 그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지적이고 냉철한 전문가적인 견해에서 가벼운 말, 그러한 경향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논란 삼아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받아친 원희룡 후보의 그 말, 아주 틀림없는 말입니다. 제가 주치의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대통령이라는 그 직함은 공적인 영역이지 사적인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공적인 영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어마무시한 소위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건강은 벌써 사회적 담론으로서, 또 사회적인 문제로서 제기가 돼야 된다. 또 그런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강윤영 박사의 말은 진단에 어떤 진단을 붙인 게 아니고 그런 태도, 경향을 보인다. 자, 오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했고, 칸막이도 했고, 그다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유는 원희룡 지사와 저는 다 1차, 2차 백신을 다 완료하신 그런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자, 원희룡 지사를 여기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요즘? 사실 우리 양영태 박사님 저한테는 큰 형님이십니다. 아이고, 인연도 오래된 인연이고요. 예. 큰 형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직접 출연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너무 영광스럽고, 아니요.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겠는데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이 원희룡 지사 지금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독자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시청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원희룡 지사가 경쟁력이 처음에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소위 3강이라고 했던 유승민 후보를 어떤 여론조사상에서 완전히 제쳤습니다. 어저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 원희룡 지사가 이재명과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 또 제쳤습니다. 이겼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2강 1중 그 다음에 1약이 되는 셈이죠. 지금 이런 셈인데 1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원희룡의 경쟁력 과연 무엇일까요?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강인이 많이 하시는데요. 예. 우리끼리의 예. 집안 식구들끼리의 비교고요. 네. 누구든지 뽑히면 네. 넉 달 동안 이재명과 1대1 대결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도덕성도 부닥칠 거고, 또 이재명의 비리를 가지고 서로 공방을 벌일 때 과연 제압할 수 있느냐, 아니면 대치기 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정책 대결, 그다음 경기도에서 뭐 자기가 잘했다, 앞으로 국민들한테 뭐라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필요한데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끼리 해서 누가 더 여론조사가 나오느냐라는 것은 우리 당원들이 믿어주고 밀어주면요, 그건 사실상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는 이재명과 넉 달 동안 모든 면에서
링 위에서 사실 대결을 해야 되는데 정책 대결, 도덕성 대결, 서로의 비리에 대한 공방전, 국가 운영 능력 거기에서는 아마 이 원희룡의 이재명에 대한 승률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링에 올라가면 올려주시면요 공이 딱 올리는 순간 저는 이래전에 KO 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네. 링에 올려만 주면은 이래전에 KO를 시키겠다는 그 잠재 능력은 이미 평가가 됐습니다. 사실상 그 능력은 이미 대장동 1타 강사에서 얻어졌고 그 다음에 이분이 목표했던 그 바 소위 말해서 내부 총질의 어떤 분위기를 끌면서 소위 윤석열을 향해서 집중 공격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원희룡은 초연히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소위 타격, 이 정권에 대한 모순, 대장동 이런 부분을 파괴하면서 결국은 일타 강사라는 그 이름을 받았고 거기는 일타 강사란 말은 일타 강사, 대장동 일타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명예로운 소위 정권 교체의 천병이다라는 일타 정권 타수, 정권 교체 타수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희룡의 경쟁력은 일단 이번 관문만 통과시킨다면은 이재명 정도는 1차 링에서 KO를 시키겠다는 이 담대한 신념을 저는 믿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 또 어저께도 또한 그런 현상이 여론조사에서 단둘이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소위 말해서 접전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를 봤는데 원희룡의 시간이 왔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어떻게 보는 겁니까? 맞죠. 네. 그동안 국민들은 원희룡이 뭐 제주지사다 아니면 잊혀진 옛날 소수다. 그래서 자기 그냥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경력을 이어가려고 그냥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봤던 분들도 좀 많이 계신데 실제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이면 대장동, 정책이면 정책, 토론에서 또 우리끼리 내부 총질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 비전을 위해서 바탕에서부터 준비되어 있는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원희룡이 실제 정권 교체의 기수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평가를 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에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선택의 순간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시간은 마음을 바꾸는 데는 10초면 충분합니다. 믿고 밀어주시면 되고요. 원희룡을 선택하면 불안해하실 이유 없고요. 이재명의 질 것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재명과 1대1로 그냥 토론에서도 이재명을 바로 말문이 막혀서 토론장에서 박차고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원희룡 후보의 그 강점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늦게 알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그 지금 원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왜 진작 이렇게 스타덤에 오르질 못했느냐라는 이런 것인데 이분은 원래 캐릭터 성격이 남을 뭐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요번에 대선 후보 기간 중에서 이 젠틀맨십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소위 우리나라도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신사 대통령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막 그러한 성격적인 소위 점잖, 젠틀하고 스마트한 부분들 이런 내용성 때문에 아마 지금 늦게 이렇게 국민들이 알게 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1초 아니 10초가 아니고 1초면 그냥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11월 5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상당한 강세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역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믿고 선택해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누가 이재명을 불안감 없이
잡을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만은 나중에 후회하는 사태, 후회해도 때는 늦으립니다. 네. 결국 이제 지금 이 원희룡 후보의 이야기는 대장동 일타 강사라는 그 차원에서 시작한 그것이지만 그것은 정권 교체라는 그것과 바로 직결이 돼 있고 또 특검의 강력한 요구, 특검을 요구하는 이 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재명을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럴 때 누가 강할 것인가? 그 강자가 바로 원희룡이다. 바로 이러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상당히 신뢰가 가는데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원희룡만이 가지는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다른 게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까지 제가 결정적인 제보와 증언들을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가 꿰뚫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링 위에 올려주시기만 하면 일에 KO시키겠다라는 게 대장동과 백현동 두 건만 가지고도 이재명이 이리저리 거짓말하다 말문이 막혀서 온 국민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무너지는 그 상황을 제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좋은 정보를 남한테 주지. 그것을 지금까지 제가 꿰뚫어 보고 이것을 직접 제보자들을 신뢰를 가지고 만나오고 또 이재명과 눈과 눈을 마주쳤을 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게 단시간에 과외시켜서 내지는 내 증거를 물려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대해서 다른 주자들은 막연한 얘기를 할 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왜 대장동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때 그 원희부께서 5점, 소위 파이브포인트 펜타곤을 얘기할 때 그때야 비로소 감을 잡았어요. 네. 그 전에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또 지금도 깊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고 그래야 싸움에 이기는데 이 나를 먼저 내가 대장동을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원 후보께서 이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알려준 것은 바로 지피, 지기, 자기를 알고 정확하게 알고 싸워야 이긴다는 바로 이러한 법칙. 바로 대장동과 백현동 이 부분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권을 뛰어넘는 부패를 뛰어넘는 상당히 무서운 어떤 일이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에 대한 노하우를 결국 원희룡 후보만이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 그걸 격파할 능력. 그래서 이래전에 KO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네. 국정감사 보니까 좀 답답하시죠? 어떠세요? 이 국정감사 아마 국민들이 저래가지고 국민의힘이 뭐 이기겠냐. 이게 뭐 싸움 파이터도 없고 말이죠. 근데 국민의힘만 탓할 건 아니고요. 네. 그 180석의 민주당이 철벽 그 이재명 그 방어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욕할 건 아니고요. 저와 이재명을 붙여주시면요. 질문 20개만 던지면 끝납니다. 네. 질문 20개만 던지면 이재명이 그 옛날에 그 했던 장면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컷. 자, 그만해. 해서 뛰쳐나갈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이렇게 허약해가지고 어떻게 아니 이렇게 잘못된 대장동 게이트가 있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격파를 하지 못하는가? 이거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면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여기 원희룡을 투입했으면은 이 원희룡을 투입했으면 이거는 완전히 정말 일타하는데 일타를 못했다 이런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원희룡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국정감사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갈 수 없죠. 네. 이재명하고 TV 대통령 후보 토론을 붙이면요. 저는 질문 20개, 30개도 안 하겠습니다. 20곡에 딱 던지면 이재명 사퇴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20개를 던지면은 이재명을 사퇴시킬 수 있다는 원희룡의 이 기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재명은 앞으로도 틀림없이 예상컨대 지금 이낙연이 굽히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대통령이 만약에 독대를 하게 되고 그게 현실화되면은 무서운 힘으로 지금 겁박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극복해 나가고 이재명을 국민 앞에서 딱 포획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원희룡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은 신뢰를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장동 지금 의혹이 대선 전국의 최대 현안인데 한마디로 의혹의 본질이 뭡니까? 네. 대장동 아파트의 개발 수익을 화천대유라는 듣보잡 일주일 전에 급조된 민간인들에게 몰아준 겁니다. 네. 개발 수익을 몰아준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재명은 가장 주장하는 게 자기는 무관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유동규까지는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유동규가 구속이 됐고 이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게 나왔기 때문에 이 연결만 있으면 이재명은 같이 배임의 공범으로 청와대가 뭡니까? 바로 의왕구치소로 가야 됩니다. 네. 은팔찌를 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연관돼 있다라는 걸 이걸 증명을 못 해가지고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이제 답답하게 만든 거고 지금도 검찰 경찰이 지금 술래잡기 국민들을 놀리는 이런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장하는 게 스스로 모순이 돼서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루트를 저희들이 몇 개 이미 공개도 했고 요새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요. 저희가 공개한 주주협약서 어제 그제 제가 대검찰청에 이재명을 직접 공격하면서 고발하면서 주주협약서가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주주협약서가 뭐가 문제냐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제가 수사 요구서에다가 그 주주협약서가 왜 의혹이 되는지를 문제 하나마다 박스로 한 10몇 개의 박스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지금 언론하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면서 이거를 같이 추적을 할 거고요. 또 하나의 단서는 2015년 1월 달에 이 화천대유로 개발공사 사장도 바뀌고 잘리고 화천대유로 급조하고 이게 일사천리로 나가고 하는 그 직전에 호주 여행을 갔다 옵니다. 네, 호주 여행 11일을 갔다 왔다. 유동규랑 이재명이랑 갔다 온 호주 여행이 말하자면 범죄 음모 워크숍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범죄 음모 워크숍. 예. 호주 여행 갔다 온 다음에요. 바로 그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잘립니다. 예. 그게 이제 어제 오늘 언론에 나오면서 이게 이재명의 짓이다라고 이제 그 녹취록도 나왔죠. 녹취록도 나왔고요. 그다음 그 정영학 회계사 이번에 녹취록 들고 검찰에 자수했던 거기가 이 대장동 이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2014년 6개월 전에 도시개발공사에 전략기획팀장으로 집어넣고 모든 이 작전을 짰던 그 정민용 변호사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자기가 직접 이 결제 서류를 들고 이재명 시장한테 갔다 왔다라는 증언을 어제 또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래서 요 호주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사장 자른 거, 그 다음 여기에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앤 거, 그 다음 이 보고서를 가지고 정민영이 시장실로 갔다 온 거 등등 해가지고요. 이 연관된 핵심적인 사실들이 앞으로 한 10가지 정도가 연속해서 증언이 나오거나 서류가 나오거나 꼼짝없는 정황이 나오거나 할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저희가 주주협약서라는 것과 호주 여행이라는 큰 덩어리를 제시한 거고요.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그 부분적인 증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어떻게 빠져나갈까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요. 이게 나온 이상은 머리를 굴려서 빠져나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이제 본인은 돈 안 받았다. 관리를 부실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머리를 굴릴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옛날부터 스스로 거짓말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의 거짓말과 본인이 새로 할 말 이걸 부닥치게 빡치게 시키면요. 이제 반쯤 그러기 상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또 되기를 또 국민들은 지금 열망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은 네. 제가 이 판을 다 깔아놔서 증인들이 나오고 이제 그 관계자들이 증언하고 이재명과 이재명의 말을 부닥치는데 저희 특수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저희가 주장해봐야 저희는 증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증인들이 증언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을 저희가 계속 제기하고 언론이 특정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은 가두리 가두리에 가두는 게 이제 거의 됐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고요. 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게 오늘부터 백현동이 터집니다. 백현동. 오늘 새벽에 이미 백현동 중앙일보가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앙일보의 한종선 기자가 쓴 백현동 기사를 유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 해설 강의도 있다고 후에 만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 민간업자가 형식적으로는 3천억, 대장동보다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규모는 결국 나중에는 대장동하고 비슷한 규모가 되는데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익 환수하기 위해서 민간 개발을 했다. 대장동의 경우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 백현동 아파트는 식품연구원 부지가 있던 것이 나주로 이전하면서 여기에다가 민간업자가 들어가서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3천억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하도 성남시청에서 이게 형질 변경을 안 해주니까 민관 합작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질 변경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재명 지사가 민관 합작으로 하는 걸 거부하고 이재명 선거대책본부장을 2006년, 2010년 두 번에 걸쳐서 했던 김인섭이라는 이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150억 커미션을 받기로 하고 이거를 바로 민간이 그냥 개발하는 걸로 허가를 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이냐면요. 대장동에는 이게 민간이 다 갈 거를 민간 합작을 해서 공익 수익을 환수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단군 이래의 최대 사업인이 자기가 포장을 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백현동에서는 민간업자가 자기 선거대책본부장이 커미션을 다 먹고 하는 걸로 되니까 이거를 민간이 그냥 다 몰아가는 걸로 하고 도시개발공사를 아예 끼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역사를 보면요. 위례 때 50대 50으로 민관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학습한 걸 가지고 대장동을 하면서는 민관이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서 땅은 싸게 수용하고 절차는 일사천리로 도시공사가 하니까 그리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같은 것도 공공이니까 다 빠져나가면서 수익은 일주일 만에 급조한 화천대유에다가 5조의 매출과 8천억의 이익을 몰아준 거죠. 그 몇 달 뒤에 하는 백현동에 대해서는 이제 간이 더 커져가지고 도시공사 이것도 아예 빼고 민간업자한테 100%를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 백현동에는 이 핵심 업자들, 그다음 거기 핵심 공무원, 그다음 정진상, 김인석 이런 사람들 사이에 돈이 오고 가는 거기에 단서가 되는 계좌 번호까지 제가 고발하면서 그걸 공개했습니다. 계좌 추적해라 검찰. 우리는 계좌 추적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좌 추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이미 김인석은 150억 돈을 가지고 이미 소송까지 해서 판결문까지 다 있고요. 그리고 이 계좌를 아마 열게 되면 거기 핵심 공무원, 그 다음 이재명의 본가 또는 처자와 관련된 가족, 그리고 그 핵심 측근 중에서 정진상 등 핵심 측근 이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거를 저희가 계좌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면 증거가 뭐냐라고 저희가 얘기했을 때 증거도 못 내면서 주장을 하냐라고 저희들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좌를 검찰이 까라. 검찰이 까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하면요. 백현동이 대장동보다도 이재명을 바로 항복시킬. 왜냐? 대장동에서는 유동규가 했지 시장은 관계없다 이랬거든요. 백현동은 유동규에 관계없이 선거대책본부장이 나서서 성남시장의 결재를 직접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한테 밀고 빠져나갈 이
이 자기의 그 개입을 뒤집어 씌울 이 대리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이 터졌고요. 백현동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가 분양가가 최소 5억에서 7억 사이예요. 네. 아파트 한 세대 지을 때마다 5억씩이 더 생기는 거죠. 네.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려고 거기가 뒤가 그 바로 옆에 산이 있는데요. 산이죠. 네. 그리고 형질병원도 원래 그 업자는 2단계만 올려달라고 한 것을 이제 그 김인섭이라는 선거대책본부장이 나서고 여기에 핵심 측근들이 컨트롤하면서는 4단계를 4단계를 띄워가지고 용적률을 그만큼 올릴 수 있게 해줬고, 그다음 이거 부지를 넓히려고 산을 깎아 들어가는데, 원래 옹벽을 세우려면 옹벽 높이에 1대1로 거리를 둬야 돼요. 옹벽이 10m면 이격거리가 거리 두기가 10m가 돼야 되는데, 이 백현동 아파트는요 50m 옹벽을 세워가지고 산을 깎아 들어가는데 이격거리가 얼마이신 것 같습니까? 10m. 아니, 바짝 붙였어요. 바짝 붙여요. 저 통로만 남기고 다 바짝 붙였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건 불법이다. 그 자체가 그래서 산림청에서 불법이라는 거 이번에 불법이다. 국정감사 네. 인정했습니다. 네. 옹벽을 깎아 들어가면서 50m 옹벽을 세우면서 거리 두기도 안 한 이것을 누가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이것은 성남 시장의 허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현동은 대장보다도 더 악질이고 더 직접적으로 해먹은 사건이고요.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중앙일보 함종선 기자가 특종으로 터뜨렸거든요. 예, 앞으로 중앙일보가 이와 관련해서 계속 특종을 터뜨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언론 보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언론이 특정할 건 언론이 특정하고 검찰이 수사할 건 수사하고 그다음 저희가 제보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건 확보해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보고 링에 올려주기만 하면요 20곡에 하기도 전에 이재명은 항복입니다. 예. 구치소로 갑니다. 이제 상당히 그 어마무시한 그런 내용이 폭파가 됐네요. 이게 오늘 중앙일보가 특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 정권 교체라는 그 관문에 바싹 다가갈 수 있을 정도라고 지금 기염을 토하는 원희룡 지사의 이 말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에 대단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거대한 무엇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권 교체를 일목요연하게 바꿀 수 있는 이재명을 TKO 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에는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네네. 이재명과 간접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빠져나가고 대변인이 캠프가 저 대답하면서 빠져나가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대면에서 다른 사람 내지는 캠프 대변인이 아니라 1대1로 20곡에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 청와대가 아니라 구치소로 갑니다. 20개만 하면은 이 원희룡 지사의 이 말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오늘 뉴스를 보면서 또 이 중앙일보의 오늘 중앙일보 기사 꼭 보십시오. 기사에 그거 나왔다니까. 폭탄이 터진 겁니다. 네. 네, 그걸 중앙일보를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본선까지 열흘 남짓했습니다. 네, 원 의원님의 막판 승리 전략, 막판. 저는 집안 싸움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케이. 예, 이재명을 쓰러뜨리는 것 그리고 경선에 저를 1등으로 뽑아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과 대면해서 첫 회 토론에서 제가 바로 대장동, 백현동 20곡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보내버리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기회가 혹시 저거는 그래도 원희룡보다는 뭐 다른 사람이 나은 거 아니해서 결과 제가 1등이 못 되더라도 내년 3월 달까지 제가 이재명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번에 대면을 하면 1차에서 바로 그냥 1차 링에서 KO를 시키겠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그런 기회를 국민 여러분이 안 주신다면 내년 3월 달까지 기어코 쓰러뜨리겠다라는 기염을 토하는 이 원희룡 지사의 어떤 믿음을 우리는 한번 잘 눈여겨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네네. 왜 대면을 왜 저를 1등을 안 시켜주면 시간이 걸리냐면요.
대면을 할 기회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부 자기의 대변인을 통해서만 대답할 거고 네. 우리 국민의힘 후보라가 나간 사람이 대변에서 이재명의 그 본질을 알고 20곡으로 이재명을 그 자리에서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요. 대장동 이렇게 큰 거 터졌는데도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저기 그 뭡니까 모래시계 검사에다가 대통령을 3명씩 있든 뭐 아무튼 2명씩이나 잡아놨던 그 검사인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네.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저와 우리 팀들이 야 이재명을 잡아야만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네. 백방으로 파고들고 집안 싸움보다는 그리고 세불리기보다는 이재명을 잡기 위한데 이게 몰두한 결과고 그게 저의 노하우 속에 지금 몸에 배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을 대면시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를 이번에 경선에서 저를 본선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보내주시면요. 여러분 정권 교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정권 교체의 핀치 히터라고 할 수 있는 원희룡 지사의 오늘 신문 언론에 특종으로 나갔다고 하니까 이것은 지금 원희룡 지사가 소위 제보받고 여러 가지 이것이 거기 투영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여튼 원희룡 지사의 행운을 바랍니다. 네, 큰형님 화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정권 교체 화이팅. 파이팅.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양영태 박사님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